안녕하세요. 오늘은 12지지의 다섯 번째 글자, 진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토는 봄의 마지막 글자예요. 봄이 절정에 이르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기도 하죠. 음양으로는 양, 오행으로는 토, 흙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진토는 앞서 배운 축토와 달라요. 축토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이었다면 진토는 비가 흠뻑 내려 만물이 자라기에 딱 좋은 옥토예요. 비옥하고 촉촉하고 뭐든 심으면 잘 자라는 땅이에요. 동물은 용이에요. 그것도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뱀의 몸, 돼지의 코, 소의 귀, 사슴의 뿔, 독수리의 발톱이 합쳐진 상상의 생명체. 이 다양성이 진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진토가 어떤 에너지인지 함께 풀어볼게요. 진이라는 글자, 옛 자영을 보면 번개가 치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해요. 오래 지내서 왔다는 설이 유력한데 양기가 움직여 번개를 치니 만물이 생겨난다는 의미예요. 또 펼쳐지다는 뜻도 있어요. 만물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겨우 내내 숨어있던 것들이 드디어 활짝 펼쳐지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진은 별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글자에 담겨 있어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고 싶은 용의 마음, 그게 바로 진토예요. 진토의 계절과 절기는 양력 4월, 청명에서 입하 직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고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단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4월을 상상해 보세요. 봄꽃이 절정이에요. 벚꽃이 만개하고 온 산이 화사하게 물들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화려한 봄 뒤에 현실적인 긴장감도 있어요. 바로 춘궁기, 보릿고개가 이 시기예요.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져 가고 새 곡식은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실상은 먹을 게 부족하고 빠듯한 시기예요. 이게 진토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으로는 나름의 치열함과 긴장감이 있어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의 모습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은 본격적인 경쟁의 시기예요. 식물들이 일제히 자라면서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요. 진토도 주변을 의식하고 남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시간으로는 진시,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나 학교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신해서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때예요. 하루 중 가장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는 시간이죠. 진토의 주역, 괴는 택천괴, 괴입니다. 이 괴를 보면 아래에 양이 5개, 위에 음이 딱 하나만 남아 있어요. 오양 이름이에요. 묘목이 사양 이음이었는데 진토에서는 양이 5개가 됐어요. 음기가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쾌라는 글자는 결단하다, 터트리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음기의 하나를 밀어내고 완전한 양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결단의 시기예요. 마치 댐에 물이 거의 가득 찼는데 마지막 한 칸만 남은 것처럼요. 넘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진토는 가속도와 변화의 에너지예요. 이미 충분히 쌓였으니 이제 터트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과감하게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힘. 진토를 가진 사람들이 변화에 빠르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택은 연못이에요. 물이 가득 찬 연못이 하늘 위에 있는 형상이에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에너지가 진토의 폭발적인 다재다능함과 연결됩니다. 진토의 지장간은 정말 복잡하고 풍부해요. 겉은 흙인데 안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요. 초반 9일은 을목이 힘을 발휘합니다. 전달인 묘월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이 시기에는 산천초목이 쑥쑥 자라나는 때라 진토는 나무가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중반 3일은 개수가 힘을 발휘합니다. 축토 설명을 기억하시나요? 토는 이전 계절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봄이 되니 겨울의 운동을 이때 완전히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름을 열기 위해 차가운 물 기운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4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도 조금 쌀쌀함이 남아있다가 중순이 되면 차가운 기운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토는 술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수분, 즉 봄비 덕분에 진토는 옥토가 되어 만물을 기를 수 있어요. 진토의 촉촉함이 여기서 나와요. 후반 18일은 무토가 힘을 발휘합니다. 진토의 본질이에요.
끝없이 도전하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려는 기질이에요. 목표를 정하면 달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구조가 진토를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나무, 물, 흙이 다 들어있어서 생명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봄에 뭐든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의 성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고 다재다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토를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볼게요. 첫째, 꿈이 크고 이상주의적이에요.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여의주를 불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꿈을 꾸는 동물이죠. 진토도 그래요. 포부가 크고 이상적인 미래를 지향해요. 나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크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기도 해요. 아직 승천하기 전에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둘째, 다재다능한 맥가이버예요. 용이 여러 동물의 특징을 합쳐놓은 것처럼 진토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아요. 공부도 하고 영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운동도 해요. 뭘 해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에 깊이 파고드는 전문성보다는 여러 방면에 두루능한 스타일이에요. 또 눈치도 빠르고 임기응변이 정말 뛰어납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셋째, 개방적이고 경쟁심이 강해요. 4월은 모두가 밖으로 나오는 시기잖아요. 진토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협동을 잘하고 낯선 사람과도 금방 친해져요. 그런데 동시에 주변 사람과 경쟁하는 심리도 강해요. 지장 간의 의목들이 빽빽하게 자라나는 시기처럼 남보다 더 예쁘고 더 멋져 보이고 싶어 해요. 외모 관리나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넷째, 변화에 강하고 변신에 능해요. 진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를 즐겨요.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을 그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나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토의 물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진토는 한마디로 비옥하고 복잡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것들이에요. 자연에서는 옥토, 논반, 저수지, 갯벌이에요. 물기를 머금어 생명이 자라기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지렁이나 미생물이 들끓는 살아있는 땅이에요. 장소로는 백화점, 편의점, 다이소, 만물상이에요. 용은 수많은 동물의 조합이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요. 또 온갖 물건이 섞여 있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에요. 혹은 개발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나 시장통 같은 느낌이에요. 행위로는 화장, 변장, 포장, 디자인, 기획이에요. 본 모습을 더 멋지게 꾸미는 모든 행위예요. 진 씨가 하루 중 가장 멋지게 꾸미고 나가는 시간인 것과 딱 맞아요. 신체로는 피부, 위장이에요. 진토는 겉을 포장하는 가죽 피부를 의미하고 온갖 것이 섞여 소화되는 위장과도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진토의 직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것들을 엮고 꾸미고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맞아요. 한 우물을 파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일이 진토에게 잘 맞아요. 먼저 기획, 아이디어, 디자인 분야가 잘 맞습니다. 기획자, 광고 홍보 전문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미용, 메이크업 아티스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창의력, 용의 기질이 여기서 빛나요. 또 유통, 종합 판매, 숙박업도 맞습니다. 편의점 운영, 잡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무역상사, 분식집, 숙박업. 한 가지 품목보다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잡화 형태가 진토에게 맞아요. 건축, 토목, 부동산 개발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건축가, 토목기사,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 조경업. 땅을 기반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개발지의 물상이에요. 마지막으로 교육, 경쟁 관련 분야도 맞습니다. 강사, 교사, 스포츠 선수, 쑥쑥 자라는 사람들을 키우고 경쟁시키는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진토를 가진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언은 포장보다 내실을 먼저 채우세요. 진토는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겉만 화려하면 오래 못 가요. 용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실제로 강해야 하잖아요. 꾸미는 에너지의 절반만 내실을 쌓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진토의 화려함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다재다능함을 한 방향으로 모아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진토는 정말 뭐든 잘해요. 그런데 뭐든 잘하다 보면 뭘 가장 잘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봄에 비료를 한 곳에 집중해서 주면 그 식물이 특별히 잘 자라듯이 진토의 다양한 재능 중 하나를 골라서 깊이 파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진토의 다재다능한 성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이 쌓였을 때 다재다능함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보릿고개를 기억하세요. 4월이 아무리 화려해도 보릿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겉이 풍요로워 보여도 내실은 빠듯할 수 있어요. 진토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자기만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안을 숨기려고 더 화려하게 포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솔직하게 나 지금 빠듯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토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진토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사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